테슬라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은 좀 조용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어제까지 보면 태양광과 그다음에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또 최근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대로 조선주의 주가도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선과 기계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이동원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최근에 조선하고 기계주들이 좀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주가가 상승한 이유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최근 상승 분위기를 보면 펀더멘탈보다는 모멘텀에 의한 이슈들이 많은데요. 예, 모멘텀. 네, 두산중공업이나 CS 윈드 같이 두산중공업은 풍력주로 분류가 됐고요. 해상풍력 관련된 정부의 투자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고요. 예. 효성중공업은 수소 관련주로 수소 충전소를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했고, 예. 진성 TC 같은 업체도 수소 탱크를 한다고 해서 같이 올랐고요. 예. 두산 인프라코도 같이 올랐는데 그건 두산 그룹의 자구한 이행에 대한 기대감, 매각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요. 예. LS 일렉트릭이나 현대 일렉트릭 같은 전력기기 업체들도 이 뉴딜에 대한 전력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조선주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진 못했지만 소폭의 반등 흐름이 최근에 EU 정상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왔는데 예. 대부분의 발주들이 유럽에서 나오다 보니 그런 EU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수소, 그다음에 태양광 이런 모두 다 합치면 결국에 이제 보면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기대, 이 부분이 크게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 종목으로 봤을 때 가장 히어로는 역시 이제 두산중공업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 나흘 동안 그 4일 동안 어제 주가 최고점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배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두산중공업이 그 동안에 그 원전 수혜주 뭐 이런 것에서 이제 탈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린 뉴딜 수혜주로서 지금 올라서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큰 틀에서 보면 에너지 관련해서 예.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이 기저 발전이고 복합화력 발전, LNG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가 더해지게 되는데 현 정부 들어오면서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석탄화력 발전과 원전 비중을 축소하고 신재생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그 전환이 원활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서 두산중공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아서 지금은 실질적으로는 채권단의 관리 하에 있는 입장인데요. 예. 이런 부분들이 전환에 대한 기대가 이제 부각되는 시점이 왔고요. 예. 실제로 해상풍력 정부가 투자 계획을 밝힌 12기가와트에 대해서는 이 라인업을 갖고 있는 회사가 국내에서는 두산중공업이 유일합니다. 예. 3메가와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분할 상장이 되면서 5.5메가와트를 두산중공업에 매각을 했는데 이 라인업을 다 갖고 있고 향후에는 8메가와트에 대한 것도 개발 중에 있어서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몇 개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재생에너지 얘기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뭐 한 20년 전서부터 보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위력이 좀 더 셉니다. 물론 이제 정부가 한국형 뉴딜을 얘기한 것도 있지만 또 왜 최근에 가장 핫한 책 중에 하나가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드디어 이제 풍력이나 그다음에 또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 굉장히 떨어져서 경쟁을 가질 수 있는 단계가 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상당히 좀 구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이렇게 재생에너지 부분들이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근본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이슈가 부각됐고요. 기후 협약이 계속 이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이슈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성도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
생산이 늘어나면서 단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국이 신사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들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신재생이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계속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근거를 생각해 보면 유가가 2014년부터 계속 하락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신재생이 계속 부각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이런 환경 비용 그리고 새로운 성장을 찾는 동력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이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환경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도 똑같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 이게 결국 상당히 구조적인 형태로서 오래 지속된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대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대세는 이미 뒤엎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거기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이나 예. 환경에 대한 인식이 계속 상향이 되고 있고 예. 구조적으로 단가적인 측면도 계속 개선이 되어 갈 테고요. 예. 반대로 생각하면 기존의 화석연료 산업 자체가 비용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뭐 ESG나 CSR 같은 투자 제약이 늘어나면서 예.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증가를 했고 통상은 발전소를 짓게 되면 신재생을 포함해서 대략은 25년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 25년에 대한 현가를 계산을 했을 때 지금 당장의 가격보다 향후에 기술이 개발되고 개선되고 비용이 증가할 부분들까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예. 지금은 이미 크로스오버 된 시점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갔고요. 그래서 가격이 좀 이제 그 상대적으로 높아진 거는 사실인데 이게 구조적으로서 계속된다라고 하면 지금도 주식을 살 수 있는 건가 하는 부분들이 제일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가격이 올라갔지만 지금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 주식들 산다고 하더라도 무리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만 속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신재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예. 현재까지 12기가와트의 해상풍력 계획을 발표를 했지만 예. 지금까지 국내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는 1.5기가와트 수준이고요. 예. 그중에 해상 관련된 건 100메가와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여기에 대한 경제성 분석 단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건설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 걸 봤을 때 파이낸싱이나 규제 문제들, 민원 문제들을 통해서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로 지하철 공사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이 신재생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로 그 풀어나가는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속도의 문제가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현재는 그 시작점에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큰 틀에서 봤을 때 대세인 거는 분명하지만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확하게 실적을 보거나 이르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너무 급등을 하고 했을 때 따라붙고 이러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하더라도 이런 형태가 앞으로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굳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제가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붐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이 얘기도 한 5년 전 정도서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은데 조선 쪽에서의 친환경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큰 틀에서 보면 조선 쪽에서도 친환경 흐름은 계속 가게 되고요. 예. 국제회사 기구인 IMO에서 탈항 관련 황 규제를 올해 시행을 해서 IMO 2020이라고 부르고 예. 있는데 그 규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는 맞지만 여기에도 속도의 문제는 있습니다. 예. 유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기존의 해운사 선박들이 경제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이 탈항 장치라든지 추가적인 친환경 선박 LNG 추진선을 발주하는 거에 대해서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코로나19에 따라서 수익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이런 캐펙스 투자에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라서 속도 조절은 필요하나
큰 틀에서 보면 이것도 대세적으로는 모든 게 친환경으로 바뀌어가는 흐름은 맞습니다. 예, 그 LNG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이 조선 회사들이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으로서 계속 바뀌면은 우리가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는 맞는 얘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전 세계 LNG선 발주량의 90%를 국내 업체들이 수주를 하고 있고요. 예, LNG선은 부가가치가 크고 만드는 기술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차별성이 큽니다. 예, 앞으로도 그런 흐름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배도 마찬가지로 척당 거의 25년을 사용하기 때문에 선주들이 쉽게 기술 우위를 바꾸거나 이렇게 조선소를 바꾸거나 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굴삭기 쪽으로 좀 넘어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산 인프라코어가 중국에서 상반기에 한 10,000대 정도 팔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요. 그 지금 현재 그 중국의 굴삭기 시장 진단 좀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중국 굴삭기 시장은 호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 호황이 이제 꺾일 때가 됐다고 인식을 한 게 예. 벌써 작년부터인데요. 작년과 올해 계속 호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는 코로나19에 따라서 예.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증가시킨 요인이 제일 크고요. 예. 그런 흐름에서 통상은 대형 굴삭기가 많이 팔리던 시장에서 투자하기 쉬운 도심 지역의 투자들을 늘리면서 소형 굴삭기가 많이 팔렸고요. 예. 소형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업체가 수혜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예. 가장 경쟁력 있는 글로벌 메이저 업체인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컸고요. 중간 위치에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는 피해가 좀 덜했고 시장 성장은 같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예. 자, 그 두산 인프라코어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두산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산 중공업을 놔두고 나머지 그 계열사들은 대부분을 다 매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언뜻 나오는 얘기로는 두산 인프라코어를 중국 기업에 매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예. 언론에 노출된 것처럼 채권단에 3조 원 마련을 약속을 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두산솔루스나 두산타워, 예. 두산의 모트롤 사업부, 골프장, 클럽모 이런 것들을 다 매각해도 예. 마련할 수 있는 돈이 1조 원 남짓입니다. 예. 그러면 2조가 비네요. 예. 그래서 인프라코어를 매각할 경우에 뭐 7천억에서 1조 정도를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거기 더해서 두산 밥캐까지 매각해야 이 정도를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추정이고요. 예. 그 시점에 대해서는 솔루스를 매각할 경우 인프라를 좀 더 천천히 매각할 수 있다.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채권단에서는 헐값 매각은 바라지 않는다. 충분히 시간을 주겠다. 예. 예. 그래서 인프라코가 올해 매각이 되냐, 내년에 매각이 되냐, 더 밀리냐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있었고요. 예. 중국에 매각되는 거는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다. 네, 예. 이미 중국 업체들이 포진해 있고 예. 기술적으로도 국내에서 주요 기술로 확보를 해야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해외 매각이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두산그룹 전체적으로의 조정 때문에 매각의 가능성은 있지만 중국 쪽의 매각은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2분기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잠깐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기의 조선 2분기 실적은 어떤 상태입니까? 네, 전반적으로 조선주는 예. 환율이 정체된 영향이 마이너스 영향으로 가고요. 예.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 과거 2013년에 받았던 드릴십에 대한 납품을 못한 그 잔고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각 이슈가 있습니다. 조선은 약간 부진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예. 기계 쪽은 1분기 코로나 영향이 반영되면서
시장의 기대치가 낮아져 있는데 예. 낮아진 기대치에 대비하면은 긍정적인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낮아진 거에 비하면 이제 긍정적인 그 실적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 기계주 탑픽을 한번 좀 꼽아 주시겠습니까? 네, 조선주는 한국조선해양을 탑픽으로 꼽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이요. 그러니까 옛날에 현대중공업.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상대적으로 재무 구조가 우량하고요. 예. 수주 잔고도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는 체력, 적자 수주 잔고가 좀 덜 있는 상황이라서 예. 지금 하반기 유가 개선에서 더불어서 조금 견조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기계 쪽에서는 주가가 잘 가고 있지만 LS 일렉트릭을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예. 그린유딜에 대한 수혜도 있고 기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가치주 성격도 있고 배당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이 두 종목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동원 대신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